자율주행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지. 9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와우! 한숨 자셔도 될 것 같은데. 저 그러면은 네. 잘 테니까 네. 도착해서 깨워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 잡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국내 최초로 EV9 보여드렸었죠. 하지만 이 옆에 있는 EV9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EV9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EV9 GT라인을 못 보여드렸었죠. 근데 오늘 자율주행 3단계 핸들 잡지 않아도 고속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지, 주행하면서 자도 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1억에 육박하거든요. 옆에 있는 이 차는요, 아무나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니에요. 쉽게 살 수 없는 EV9 GT라인은 과연 누가 샀는지 지금 운전석에 한 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을 초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우리 또 우파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무한질주TV 노경환입니다. 야, 최근에는 제 그 카니발 출고할 때 뒤에 그 호랑이 마크를 이렇게 붙이시더니 그쵸? 근데 어떻게 EV9 게다가 GT라인을 출고하게 되신 거예요? 또 EV9 동호회를 또 오픈을 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또 카니발은 잠시 아프지만 지금 썬팅 이제 막 됐어요. 여기 엄청 크네. 여기 어디예요? 여기 일산에서 아주 그냥 랩핑, 썬팅, 신차 패키지로 먹어주는 네. 트랜스폼 팩토리 샵입니다. 트랜스폼 팩토리.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신차 출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면 되겠네요. 많이 오십니다. 본격적으로 왜 EV9 그리고 게다가 GT라인을 왜 사신 거예요? 뭔가 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를 타보고 싶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캠핑을 가면 네. 캠핑장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노지 캠핑을 가보고 싶어요. 그때 노지 캠핑 가면 전기가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 키우는 아빠들은 사실 조금 꺼리거든요. 힘들죠. 네. 근데 요번에 사실 시승차 나와가지고 네. 600마지기 차박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캠핑과 차박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그쵸. GT라인이 비싸다는 거 다들 알잖아요. 네. 얼마에 출고하신 거예요? 이거 차량 가격이 9,500 정도 되거든요. 이 옵션 다 넣고 하면 보조금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9,100 정도. 와, 9,100만 원이면 웬만한 수입차 다 살 수 있는 가격인데 그쵸. 주변에서 이 GT라인을 산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좀 어땠나요? 사실 제가 또 이 차를 좋아하고 네. 제가 이 차를 선택했을 때 그거 왜 사? 이러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쪼니까. 야야야 빨리 사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긴 하다. 그죠. 네. 이게 사실 통상적인 얘기예요. 지금 출고했을 때 딱 눈에 들어오는 건 컬러거든요. 이게 사실 메인 컬러잖아요. 그쵸. 이 컬러 이름이 뭔가요? 웅션 블루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쨍할 수도 있는데 나가서 햇빛을 어느 곳으로 받느냐에 따라 또 각도에 매력이. 다르는구나. 내 차니까 좋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팔 때 쉽지 않아요. GT라인은요, 외관의 디자인도 다른데 그 다른 포인트들을 한 번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 이 밑에 범퍼 디자인. 네, 범퍼 디자인이 일반 스탠다드하고 네. 다르고 이게 또 있잖아요. HDP가 들어간 차량하고 그죠. 이거 논란이 엄청 많았거든요. 장난 아니었죠. 네. 왜냐면 다 똑같은 디자인을 보고 네. 얘를 선택한 건데 네. 나중에 이렇게 나오냐 했더니 아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만 나온다. 근데 HDP 들어간 거는 여기에 라이다 센서가 양쪽에 거죠. 있고 이게 조금 더 위로 올라오고. GT라인과 그냥 일반 모델의 범퍼 디자인도 다른데 여기에 라이더 센서가 들어가면 또 범퍼 디자인이 달라진다는 거네요. 다르고 여기도 HDP 들어간 차량은 여기가 네. 또 볼록해요. 좀 더 이렇게 튀어나오는구나. 네. 지금 동호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동호회 이름이 뭐예요? 클럽 EV9 동호회입니다. 이 EV9을 출고하거나 EV9에 관심 있는 분들은 클럽 EV9을 무조건 가입을 해야겠네요. 무조건 해주셔야죠. 근데 지금 이 출고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EV9 출고하시는 분들 트림이라든지 혹은 이 GT라인 많이 출고하시나요? 처음에는 에어나 어스 차량이 조금씩 올라오다가 네. 어제부터 이제 그 GT라인 출생 신고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스 사륜을 그냥 사자니 GT라인을 사는 게 조금 더 싸요. 오히려? 40만 원 정도 싸요. 그냥 어스에서 옵션 추가하는 것보단 GT라인 출고하는 게 훨씬 낫다.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이 라이팅 그릴 패턴이 구독 서비스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 선택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동호회에서는 이 구독 서비스를 많이 신청을 하는 편인가요? 안 하는 편인가요? 지금 글들을 보면 반반이에요. 일단 사용해보고 내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근데 그래도 상징성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금액이 물론 18만 원이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쵸. 못 살 정도로 비싼 또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또 회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요거는 또 꿀팁이네요. 네. 야, 내 차 진짜 크네요. 네, 차 진짜 큽니다. 이게 사람들이 네. 모르는 게 있어요.
앞에서 보면 되게 작아 보인다 하고 옆으로 점점 이렇게 오면 오 뭐야 이거 크네? 아니 지금 저랑 이렇게 딱 쓰면요 저희 머리 위에 있어요. 뭐 이렇게 커? 카니발 타고 다니셨잖아요. 네. 근데 카니발이랑 EV9이랑 딱 비교했을 때 어때요 느낌이 좀? 크기에서는 사실 네. 큰 차이 못 느껴요. 얘가 카니발보다 조금 작으니까. 그쵸. 네. 아. 운전할 때는 카니발보다 얘가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승차감이라든지. 그죠. 네. GT 라인은 다른 부분들 있죠. 뭐가 다른지 한 번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EV9 GT 라인 같은 경우에 일단 휠, 에어나 어스는 여기는 이제 하이퍼 실버 이렇게 그쵸. 나오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다크 메탈릭 같은. 네, 이렇게 나오고 음. 여기도 검은색으로 전부 다. 아, 네. 요 부분 여기 몰딩들, 여기 루플렉도 루프렉도 루플렉도 이 밑에도 전부 다 검은 스타일로다가. 잠깐만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이 네. 사이드미러 보면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 왜 선택하신? 아, 그래도 요즘 최신 트렌드인데요. 그래요? 네, 앞으로 오래 탈 건데. 자, 그럼 한번 살짝 실내를 좀 둘러보면요. 요 키온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면 네. 어색하거든요. 어색해요. 옵션이 빠진 EV9은 애초에 선택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GT 라인에는 요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하이테크 옵션. 네. 선택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요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안개가 꼈을 때라든지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맞아요. 일반적인 사이드 미러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선명하게 보이죠. 맞아요. 요런 게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시트 색상은 뭔가요? 요 시트 색상은 또 GT 라인의 또 일반 차량하고 다르거든요. 패턴이. 네. 그래서 얘는 블랙 앤 화이트. 처음에는 보통 이제 화이트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떼타고 관리가 어렵고 힘들고 생각을 하는데 엉덩이랑 허벅지가 많이 닿는 부분은 검정색이고 그렇죠. 이 끝에 라인에만 화이트가 들어가 있는 투톤 조합이라 네. 오히려 더 화려한 느낌을 주지만 관리도 편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요 시트에 보면 GT 라인이랑 레터링도 좀 고급스럽게 박혀 있는데 맞아요. 느낌 나쁘지 않네요. 네. 근데 뒤에는 안 넣어줬어. 이왕 넣을 거면 여기도 좀 넣어줬으면. 그렇지 이런 것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네. 하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네. 요 지금 릴렉션 시트가 추가된 건가요? 네, 릴렉션 시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죠? 그럼요 이거. 네, 이 귀때기 접히는 거. 귀때기 접히는 떼기라뇨. 헤드레스트. 거. 아, 헤드레스트. 고급스러운 게. 그런데 뒤에서 자는 사람들 네. 이렇게 고개 떨구지 마. 맞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기대라고. 이 차가 EV9은요 정말 저렴한 뭐 가성비로 타는 차가 아니에요. 진짜 고급스러운. 그동안 전기차에서 나오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차가 바로 이 EV9이죠. 이런 헤드레스트도 이게 보통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비행기 타면 비있어. 네. 되면 이제 이거 접히잖아요. 맞아요. 일반 이코노미 안 되고. 그리고 벤츠 스프린터 이제 그 리무진 작업하면 네. 거기 또 이렇게.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요. 요 차박 갔다 오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2열 폴딩 해가지고 막 차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앞으로 안 잡히지 않아요? 왜냐면 5인승은 이게 완전 폴딩이 되거든요. 근데 이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릴렉션 시트 선택을 하면요 완벽하게 폴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누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옆에를 좀 뜯어봤었거든요. 아... 근데 카니발 타시면서 네, 알잖아요. 맞아요. 카니발도 리클라이닝 안 돼가지고 네. 사람들 그 옆에 브라켓 제거만 하면 그렇죠. 리클라이닝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클라인이 안 된다는 게 등받이가 또 뒤로 가긴 가는데 많이 뒤로 안 넘어가요. 근데 요거를 브라켓을 좀만 풀면 뒤로 완전히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그거처럼 얘도 풀고 얘를 더 눕히는 거죠. 눕힐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근데 저는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기 볼시터 때문에 네.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야 여기 그렇게 하면 얘 안마 기능이 망가지지 않을까라고 그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루타로 내 차로 이런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근데 저희 클럽 EV9 들어가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럽 EV9 짱이다. 짱이다. 이런 테스트도 클럽 장이기 때문에 한다. 그렇죠. 내 차에 내가 먼저 해보고 그죠. 네,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회원분들이 피해가 없게끔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거. 그러면 지금 이거 릴렉션 시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스위블 체어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나요? 릴렉션이 많기는 해요. 아 스위블보다? 네. 근데 어. 사실 또 글 올라오는 거 보면 네.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반.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스위블이 막상 사용 안 하는 경우도 맞아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근데 또 딱 4인이나 2인이면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많이. 자, 요게 이제 디지털 룸밀러죠? 그렇죠. 디지털 룸밀러가 또 중요한 이유가 이 2열이랑 3열에 사람이 타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카니발 타는 오너분들도 이 디지털 룸밀러를 따로 싸제로 이제 장착을 하고 저도 실제로 장착을 하고 있고요. 네, 요게 어쨌든 들어가 있다. 요게 지금 이제 나중에 나오는 현대기아 차들 대부분 이제 장착을 할 건데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또 EV9 선택하시는 분들이 캠핑도 많이 다니시죠. 맞아요. 캠핑짐 싣고 나면 안 보여. 근데 얘로 있으면
전혀 걱정이 없는 거죠. 여기에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건 이제 빌트인 캠. 그죠, 맞습니다. 네, 요거 빌트인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요거는 빌트인 캠. 요 있다. 요 밑에는 요거는 뭐죠? 요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카메라가 3개 있다. 요 얘기는 뭐다? 뒤에서 받치면 견적 많이 나온다. 너무 많이 나온다. 자, 이 GT 라인이 범퍼 디자인이나 이 디피저 디자인 좀 다르나요? 네, 다릅니다. 얘네는 가로형이었다면 그쵸? 얘는 세로형으로 아. 이렇게 쭉. 조금 더 포인트가 있네요. 그리고 GT 라인 엠블럼이 이제 딱 자리가 잡혀 있죠.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겠네요. 그리고 와이퍼가 지금 여기 밑에 없는데 히든 와이퍼로. 히든 타입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네. 트렁크 한 번만 살짝. 아, 뭐 포인트가 있나? 네, 한번 쭉 열어보고요. 네, 좀 뭔가 있나 한번 살짝 둘러보면 V2의 기능 네. 실내 당연히 있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이 트렁크 높이가 조금 높기는 해요. 네. 이것도 이 안에 히든 수납 공간이 사실 들어가 있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GT 라인은 어떤 주행감을 보여주는지 무한지 주행과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제가 카니발을 꽤 오래 타고 다니면서 네. 나름 운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폭에 대해서 좀 이렇게 큰 차 타도 문제 없다 생각했는데 EV9이 좀 큽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이제 올해 시승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EV9 굉장히 부드럽네요. 일단 이 창문 이슈. 창문 이슈. 요거 얘기 좀 나왔지 않는데 창문이 좀 얇기는 해요. 네. 동호회 분들은 실제로 EV9을 산 분도 있고 그쵸. 살려고 가입까지 하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모두 다 걱정하셨죠. 아... 야, 이게 이러냐.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 시승 행사가 있어서 네. 가자마자 요거를 이제 또 한번 해봤는데 네.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건이 네. 뒷창문을 아예 풀오픈했을 때. 왜냐면 EV9이 진짜 처음에 출시하기 전에 엄청 관심 받았거든요. 네. 막 그냥 사람들이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들이 나왔다. 그리고 해외 이제 다른 브랜드들 뭐 독일 3사도 전기차에 넘어서는 테슬라 그리고 현대기아한테는 한 수 접고 지금 들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현대기아에서도 최고의 이제 플래그십 SUV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심이 높았다가 요 창문 이슈와 비싼 가격으로 살짝 지금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데 네. EV9 뭐 출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가요? 그런 논란을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기아에서 어차피 보증이 있고 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반면 그래도 내가 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돈을 주고 이 차를 사는데 조금 이 좋은 품질로 좀 보답을 해줬으면 걱정스러운 분들도 많으시죠. 실제 EV9 오너분들 입장에서도 살짝 조금 짜증나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뭐요? 이거 본탁을 막아놨어요. 정말요? 네. 왜요? 이게 검수가 그렇게 까다롭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오면 네. 그날 못 가져갈 수도 있고 헛걸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 수준이에요? 와, 그러니까 품질 엄청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탁을 아예 막아놓고 무조건 탁송료를 내고 우리가 받아야 돼요. 탁송비가 16만 5천 원인가? 이게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광명에서 일산 오는데 16만 7천 원. 자, 지금 저희가 그 EV9 일반 에어나 어스 뭐 깡통도 다 지금 시승을 해봤는데 네. 지금 GT 라인은 처음이거든요. 지금 일반 모드에서는 네. 일단 그냥 다른 차이점 없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진짜 그냥 회생제동을 끄고 주행을 하면 야, 이거 그냥 내연기관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부드럽거든요. 네. 이게 스포츠 모드라면 좀 단점이 좀 달리고 열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래 일반 모드에서는 회생제동이 브레이크 역할도 좀 해줘서 잘 쓰는데 네. 스포츠 모드 하면 회생제동이 꺼지거든요. 네. 브레이크가 밀리더라고요. 밀려요. 왜냐면 네. 얘 3톤이 넘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게 그렇다고 또 브레이크 튜닝을 좀 하기에는 네. 약간 좀 고민이 될 만하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음. 브레이크 튜닝을 할 생각이에요. 투비로 약하다. 약하다. 아무래도 사실 혼자 있을 때는 네. 좀 쏘잖아요. 그쵸. 에코만 놓고 다니면 답답해. 뭐지 지금 얘가 지금 GT 라인이 일반 어스보다 마력이 높나요? 높죠. 모터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다 있기 그쵸. 때문에 훨씬. 그러면은 이 출력 때문에 GT 라인을 산 것도 있나요? 전혀 생각은 안 했고요. 네. 오히려 그냥 그 GT 라인의 뭐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어스에 뭐냐 옵션 추가할 바에는 그냥 GT 라인이 좀 더 가성비가 있다. 그렇죠. 요거 때문에 출고하신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시트도 네. 또 이렇게 색상을 좀 같이 해주지. 급을 나눠가지고. 그쵸. 네. 그리고 여기 위에도 스웨이드로 얘네는 스웨이드. 와, 여기 스웨이드네요. 네. 오. 근데 이제 그 일반 스탠다드 모델은 네. 그냥 패브릭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EV9을 타면요, 에어, 어스, GT 라인
급을 나눈 게 네. 확 티가 납니다. 맞아요. 자, 이제 한번 저희가 자유로를 올려서 자율주행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죠. 자율주행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지. 9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와우! 핸들 안 잡아도 이제는 자율주행이 되는 거네요. 야, 정말 이제 미래가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숨 자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그러면은 네. 잘 테니까 네. 도착해서 깨워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 잡니다. 여러분들. 오, 차 껴드니까 알아서 속도 조절해. 저 앞에 차 끼는 거 알아서 해주네요. 저기 하는 거는 여러분들 예. 자 근데 제가 그래서 무한질주님한테 궁금했던 게 자율주행 3단계 옵션을 추가를 하지 왜 안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왜 안 집어넣으신 거예요? 일단 저는 자율주행에 3단계 넣고 싶었죠. 근데 네. 첫 번째가 네. 출시가 늦어진다. 자율주행 3단계 HDAP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다? 그쵸? 그게 들어온 차들은 네. 아직 출고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빠진 차들만 지금 출고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빠진 차들만. 그러면 언제 출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9월이다, 10월이다, 뭐 8월이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지금 벌써 7월 말이긴 한데 네. 이 다음 달에 된다? 보장 안 되거든요. 왜? 제네시스 G90 그쵸. 네, 그것도 계속 연기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제네시스 G90은 연식 변경돼서 23년형에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와 있고 맞아요. 게다가 24년형에도 달릴까 말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네. 일반 이제 다들 뭐 카니발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이렇게 조작을 해야지 핸들 잡으라가 꺼지거든요. 네. 센서가. 근데 G90이나 EV9 같은 경우에는 이게 터치식이에요. 그냥, 네. 그냥 잡기만 해도 핸들 잡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 자율주행 2단계도 3단계 수준의 진짜 거의 완성도 있는 선도 잘 찾고 앞차와의 거리 뭐 갑자기 차선에서 다른 차선에서 넘어와서 끼는 차도 다 인식을 하는데 맞아요. 이게 2단계 3단계 차이 물론 완성도나 더 레이더 센서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기도 있지만 그렇죠. 법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핸들을 잡아서 이 법적인 문제를 네가 책임져라. 네. 요거 이 책임 소재 때문에 2단계 3단계 나누는 것도 있고 핸들 잡으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요 자율주행 2단계도 충분하다. 네, 그럼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직 이게 너무 완성도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많죠. 네, 그래서 그 돈 주고 베타 테스트 될 바에는 나중에 좀 더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을 넣는 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은 80이지만 네. 앞으로 뭐 150까지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그쵸. 기간이 얼마만큼 있냐 쉽게 쉽게 빠르게 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죠? 분명히 라이더 센서 가격도 점점점 내려갈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전에 이 라이더 센서가 되게 비쌌거든요. 네, 가격 많이 내려왔잖아요. 많이 내려왔어요. 750만 원도 옵션가만 따지면 비싸다지만 여기 예전에 그 테스트 했을 때 이따만한 거 들어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거 몇 억씩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뭐 한 2, 3천만 원 했던 것들도 가격이 내려온 것만큼 이게 추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GT 라인을 좀 차이점을 또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승차감이 딱딱하네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네네.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제가 잘못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조금 차이가 느끼거든요. 네. 근데 우리 무한질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어스와 일반 모델과 네. GT 라인의 승차감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없다. 네. 근데 아무래도 무게가 더 나가다 보니까 그쵸. 네, 얘가 약간의 승차감 차이는 분명히 나긴 난다. 네. EV9은 무조건 듀얼 모터로 사야 돼요. 뭐, 진짜 제가 웬만한 다른 전기차는 듀얼 모터 넣으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전륜 막 싱글 모터면 해도 충분하다. 근데 EV9은 무조건 듀얼 모터라고 했던 이유가 애초에 움직임 자체 그리고 얘가 크잖아요. 그쵸. 이런 덩치의 차를 싱글 모터로만 주행한다? 이거는 좀 힘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 차가 이제 지향하는 주행감은 부드럽고 편안함이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앞뒤에서 듀얼 모터로 4륜으로 쫙 부드럽게 밀어주는 그 느낌을 구현을 해놔야 된다. 맞아요. 요게 근데 4륜 구동 필수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오늘 진짜 무한질주님 덕분에 GT 라인을 최초로 시승해봤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운전하기도 전에 먼저 그죠? 제가 부끄럽네요. 근데 네. 이거 타면서 저는 바라는 거 네, 너무 좋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워크인 스위치 좀 여기다가 좀 놓지 마. 벤츠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거기가 제일 편해요 사실. 그쵸, 여기 손잡이, 도어 손잡이 있죠. 거기서 운전석도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때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나 EV9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앞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 탈 때마다 이거 어떻게 조절해야 돼 하면 거기 왼쪽에 손 넣어.
내가 이렇게 해서 봐주기도 좀 그렇잖아. 어디를 보는 거야? 어디 보고 아 그렇죠. 손 넣는 위치도 그렇고 여기서는 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쪽으로. 네, 굳이 이거는 이게 나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번 시주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신 게 뭐냐면 실 오너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연식 변경들 될 때 보면 사실 동호회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 제가 타면서 느꼈던 점은 2열 시트 레일을 네. 조금만 앞뒤로 한 5cm 정도만 아. 늘려놓으면 3열 기가 막히게 편해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네. 우리 카니발 7인승 보면 좌우로 이동이 되잖아요. 이동이 되잖아요. 네. 얘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면 뭐해? 이게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가는데. 그죠. 너무 뒤로 안 가요. 네. 또. 그래서 이거를 좌우로 움직인 다음에 뒤로 하면 충분히 뒤로 갈 때. 그죠. 네. 이런 좀 뼈가 되는 말 네. 이런 거 관계자분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요거 만약에 내년에 연식 변경되면 예, 제 덕분입니다. 그죠. EV9의 정보를 궁금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클럽 EV9 동호회 오시면 다 해결되십니다. 아, 통합되어 있는 동호회가 아니라 진짜 EV9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EV9에 대한 정보는 뭐 유튜버나 네이버 뭐 다양한 데 많긴 하지만 진짜 실차주분들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클럽 EV9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나에게 맞는 EV9의 옵션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에어어스 GT9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 오너분들의 이야기를 동호회 가입해서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제가 링크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요 광고 아니거든요. 저도 안 받습니다. 그냥 제가 실제 이 EV9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 싶고자 저희가 이 링크 남겨놓으니까 그쪽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고 실제로 EV9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자, 우리가 내려서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오늘 국내 최초로 우리 무한집주님 덕분에 GT 라인을 최초로 시승을 해봤습니다. 실제 이 EV9, 특히 GT 라인을 출고한 오너 입장에서 9천만 원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배터리 가격을 빼고 뭐 배터리 가격 뭐 맥심 잡아봐야 3, 4천원인데 네. 그거 뺀 나머지 가격이 이 차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크게 비싸지 않은 이 가격에 500km를 갈 수 있다라는 네. 그거에 충분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디자인의 차이, 실내 내장의 마감재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고요. 또 주행에 대한 느낌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마다 차이가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스럽기는 해도 GT 라인의 매력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스에서 옵션 추가하는 것보다 GT 라인 사는 게 더 싸다. 왜냐면 애초에 선택할 수 없는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구독을 원래 해야 되는 그 자동 주차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또 들어가니까 평생 무료. 그쵸. 이런 것들도 GT 라인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조만간에 저 2열 시트가 폴딩이 되냐 안 되냐 직접 실험하신다니까 그건 제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조만간 무한지추 TV 채널에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